이혼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 어떤 분이 이혼 어떡하냐고 이혼할 마누라가 없는데 일단 결혼부터 해야 이혼하는 거지. 혹시 또 압니까? 미국 갔다가 2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지? 네, 혼자인 분들도 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닥터 K님 도전해 보시고요. 돈 부족하신 말씀하시고요.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문홍철 팀장님. 문홍철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문 팀장님 오시면 참 즐거워요. 막 거의 나라 망한 순간에 즐겁잖아요, 저분은. 아, 오해십니다. 오해했어요. 뭘 오해해요? 나라가 잘 되길 바래요. 저도. 아니, 근데 항상 난 그 즐거운 마음, 그건 저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 맞아요. 어떤 위기에 있어서 사람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그 유머 감각. 그런 거가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조상님의 해악. 해학. 네, 그렇죠.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아, 그렇습니다. 그것을 유머로서 승화시키는 해악. 그게 바로 문홍철의 매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한번 가보죠. 네. 예, 오늘은 뭐 그래도 좋은 뉴스들이 좀 있지 않아요? 뭐가 있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다는 거? 일어났다는 거. 다행입니다. 갈 곳이 있다는 거. 회사 갔으니까. 여기 지금 네. 보고 있는 분들 중에 갈 곳 없는 분들이 얼마나. 아, 설마. 에이. 다들 지금 바쁜데 쪼개서 보고 계신 네.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좀 뭐 주의 있게 살펴본 지표 같은 것들 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 제가 사실 지표 안 보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지표 믿지 마라. 네. 특히 고용지표 절대 고용지- 믿지 마라. 아유, 안 본다. 볼 것도 없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고용지표도 좋다고 해서 네. 뭐 연준의 금리 인하식이 늦춰진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미국 경제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신가요? 보통 여전히 강하다. 고용 네. 강하다. 볼 거 없죠 이 지표? 믿을 거 아니죠? 당연하죠. 예. 하지만 내용은 봐야 됩니다. 내용은 봐야 됩니다. 저는 헤드라인 뭐 14만 몇 명 이거 안 봐요. 안 봐요. 내용을 봅니다. 자, 자, 그 만들어진 이번에 발표된 고용 지표의 거의 절반 정도가 미국의 주 및 정부의 교직원, 교육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의료 관련된 부분이어서 거의 대부분이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인데 뭐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는 질이 나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저도 네. 인정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 왜 심각하냐면 창출된 아까 교원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창출된 게 아니고 원래 6월 달에 교원들이 퇴직을 많이 합니다. 원래 6월에 기간. 원래 6월에 퇴직을 그래요? 해요. 네. 그리고 다시 뭐 고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 계절 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퇴직을 했는데 올해가 유난히 퇴직이 적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가 유난히 퇴직이 적었다고요? 예, 적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원래 퇴직하는 숫자가 있는데 네. 네. 그것보다 퇴직이 6월 달에 적으니까 계절 조정을 해버리면 이게 플러스로 나와버립니다. 원래 이제 매년마다 뭐 20만 명씩 퇴직인데 예. 올해 퇴직이 한 10만 명으로 줄으면 이거 갑자기 플러스가 되는 거구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략 70만 명 이상이 6월 달에 퇴직을 하는데 네. 예, 그게 대략 64만 건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차이액 분이 플러스로 고용 지표에는 플러스로 계절 조정이 계산이 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왜 올해는 줄었냐? 네. 이게 더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줄은 게 또 그러니까 퇴직이 줄은 것도 사실은 고용 증가로 뭐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퇴직이 줄어든 이유가 교원 퇴직이 줄어든 이유가 그 혹시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그 교육부를 해체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그럼요. 있죠? 네. 그런 교육부 장관을 맞아. WW 네. 그 레슬링 네. 하시는 분. 네. 진짜 맞아요. 레슬링 레슬링으로 하시는 애들 가르쳐야 돼. 애들 말 안 들었거든요. 애 업어치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게 좀 오해들 하시는 게 여기서 말하는 교육부가 연방교육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원래 교육은 주교육부가 담당을 원래 하는데 이제 연방교육부가 왜 필요하냐? 네. 각 주에서 교육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연방교육부가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자금 대출이에요. 네. 근데 이 학자금 대출이 미국의 연방정부의 부채에 굉장히 큰 역할을 부채 증가에 이제 큰 역할을 이제 했었는데 그 이러한 것들은 정부가 나서는 게 아니다. 중앙정부가 네. 그냥 주 정부에서 알아서 이제 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정부 때는 이 중앙 교육부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조조정을 하려면 관련된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원래 6월 달에 퇴직을 했었어야 되는 분들이 이 관련된 서류를 6월 9일까지 제출을 하고 이거에 대한 서류 심사가 끝난 다음에 뭐 퇴직금이나 밀린 급여나 뭐 근무 조건이나 이런 걸 최종 조정한 다음에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서류 작업이 엄청 많고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무원 업무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퇴직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잡히냐? 7월에 잡혀요. 아, 그럼 7월에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네. 이래서 수치를 보지 말고 내용을 내용을, 보는 겁니다. 내용을 봐야 내용을 됩니다. 보면 이거 7월에 떨어질 거거든. 그렇죠. 네. 그 ADP 고용이 발표된 게 오히려 마이너스 33,000건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고용 지표도 정확히 정부에서만 플러스가 나왔고 민간은 거의 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지표는 어떻게 보면은 이중으로 나쁜 지표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특히 연준에게 네. 경제가 긍정적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나빠졌다. 네, 네, 부정적이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아니, 상관없습니다. 이번 지표도 네, 좋은 얘기 기대도 안 했어요. 아니, 기대는 해주세요. 기대도 안 했지. 좋은 얘기 제가 할 수 있어. 아는데 내가 뻔히 아는데.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체크해야 될 게 뭐 네. 요거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체크한 거고요. 네, 고용 관련해서는 네. 더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네. 자, 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관세는 디플레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죠. 아 맞아. 혼자 작년부터. 예. 혼자 그렇게 얘기했죠. 혼자 얘기했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입 싹 닦으면 안 되죠. 안 되죠. AS 해야죠. 지금 왜냐면 4월 달에 관세 매겼으니까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4월, 5월, 6월 지표가 차례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주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까먹으시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자 관세 매기면 야 미국 손해지 미국 인플레 엄청 날 텐데 그거 미국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했단 말이죠. 많이가 아니라 모두. 모두 네. 에브리바디. 네. 그러나 문홍철이라는 DB증권의 자산전략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 하나만 아니다. 관세하면 미국의 디플레가 온다. 전 세계에서 혼자. 혼자 혼자. 그 주장을 한 30초 안으로 왜 그런 주장인지 정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애플이 아이폰을 100만 원에 팔아요. 네. 100만 원일 때 애플의 매출과 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100만 원일 때?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팔아도 되는데 왜 굳이 100만 원이냐? 네. 네. 그럼 1,000만 원에 왜 안 팔까요? 1,000만 원에 팔면 수요가 가격은 올라가지만 네. 판매량이 훨씬 많이 감소해서 그렇죠. 이게 마치 0U자 곡선처럼 네. 딱 100만 원일 때 매출과 수익이 극대화되고 네. 가격이 거기서 많이 오르게 되면 네. 오히려 매출과 수익이 떨어진다 이 얘기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게 관세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네. 외부 요인 관세에 의해서 모든 기업과 소비자들이 딱 100만 원이 적정 가격이야. 우리의 소비와 가격을 가장 합리화시켜. 그런데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전체 매출과 수익이 감소하겠죠. 네. 그게 경제가 나빠지고 디플레가 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게 네. 소비자 물가에는 P, 즉 P 아이폰을 200만 원에 팔면 네. 그래도 P는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쌀을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이라고 할까요? 그 아이폰이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죠. 네. 자, 근데 아이폰의 소비자 물가 바스켓 비중이 있죠. 아이폰 가격이 1,000만 원이 되면 비중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수량. 수량. 즉 가격 P 곱하기 Q.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소비자 물가를 마치 그냥 P 하나만 보시는데 네. 그게 아니다. P, Q예요. PQ. 소비자 물가는. 따라서 가격의 외부 요인에 의한 증가는 결국 PQ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전체 물가에서는 오히려 디플레적이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프로가 여기서 이제 또 반론 제기한 적이 있던가요? 없었나? 저의 주장에 감화를 받으셨는지 저희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만 원에서 네. 1000만 원이면 갑자기 사람 안 사겠지. 네. 100만 원인데 105만 원 됐어. 아니 110만 원 됐어. 안 살까? 아, 사죠. 자, 중요한 건 이게 0U자형이라는 겁니다. 0U자형. 매출과 수익이 네. 0U자형에서 기업과 소비자는 무조건 꼭대기점에서 가격을 정하게 돼 있어요. 아, 그 꼭대기에서 아주 조금만 이탈해도 전체가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 굳이 표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맞는 말씀이신데 네.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필수 소비재가 아닌 그 자유 소비재는 그게 맞는데 필수 소비자도 그렇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그렇다고 내가 밥을 네. 먹어야 되는데
필수 소비자와 자유 소비자의 차이는 네. 이 영유자가 매우 급한 영유자냐, 좀 덜 급한 영유자냐 그 차이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그 꼭지점에서 늘 가격은 형성돼요?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대체 효과를 얘기 안 해죠. 네.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쌀 가격이 맞아, 비싸요. 맞아. 네. 그럼 쌀이 아닌 다른 것을 면을 먹을 수도 있죠. 먹는다든지, 면을 네, 먹는다든지, 빵을 먹는다든지 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매우 이제 우리가 이게 탄력상의 개념을 많이 쓰는데 네. 제가 어려운 말 안 쓰겠습니다. 우리가 생필품 뭐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어. 알고 보면 생필품도 대체재가 늘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대체재로 옮겨가면 생필품도 의외로 요 U자형이 꽤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요거 어떻습니까? 네. 아, 마지막 하나 반론. 네. 그 나라로 가는데 10% 매기잖아요. 네. 파는 나라들이 가격을 좀 깎아서 팔아.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정확히 얘기했어. 또 시작했다. 우리는 또 시작했어. 두 분이 방송하세 이럴 거죠. 역시 우리가 왜 맞는지 지금 여기서 나오네. 역시 그리고 지금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정확히 그 내용이 이번에 네.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네. 보시죠. 지금 제가 준비한 차트 8페이지를 보시면요. 예. 지금 저 차트를 보시면 뭐예요 이게? 두 개의 선이 있죠. 네. 빨간색 선, 파란색 선. 제가 뭐냐? 자,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이 차예요, 자동차. 네네. 네, 자동차. 네. 그리고 일본, 뭐 한국 대부분 30%. 이건 뭐 25%로 아예 정해진 거니까요. 네, 정해졌죠. 지금 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네. 협상이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네. 자, 지금 이게 뭐냐? 음. 이건 일본에서 발표된 데이터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그 우리가 관세를 매겼을 때 밸류 체인상에서 누가 이 관세를 부담할 거냐? 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거를 그냥 소비자가 부담하겠지. 그럼 소비자 물가가 오르겠죠. 네. 저는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뭐 제조업자나 뭐 수출업자나 네.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나 자기네들이 흡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주로 생산자 물가 및 수출 수입 물가를 보면 돼.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네. 네. 만들어진 차가 미국으로 수출이 될 때 일본에 있는 통계청이 수출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 데이터 4월, 5월치가 발표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바로 일본에서 발표한 북미향 자동차 수출 가격 지표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관세 더하기 뭐가 하나가 더 붙냐면 달러 네. 약세. 아. 4월 달에 달러가 약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중에 가격 할인 압력이 들어가 버립니다. 아 그렇겠죠. 왜냐면 엔화가 강해졌을 때. 네네. 저기 일본은 지금 보시면 고점이 107, 108 정도였죠? 네. 왜냐면 100이라는 게 이제 2020년 1월을 그냥 한 건데 그냥 숫자로 보세요. 107, 108 정도에 있다가 갑자기 85 근처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북미향이에요. 이 빨간색은 네. 북미향. 일본에서 북미향으로. 이 얘기는 뭐냐? 일본에 있는 수출업자 및 제조업체가 수출 가격을 대규모로 할인하면서 북미로 수출할 때 맞게 되는 관세를 거의 대부분 자기네들이 흡수했다라고 우리들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 달이나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는 뭐 소비자 물가는 이제 다들 뭐라고 했냐면 소비자 물가 왜 낮게 나와요? 관세 매겼는데? 아니 그거는 뭐 섞여 있고 뭐 나중에 올 거고 뭐 그렇다 쳐. 근데 생산자 물가도 네. 미국에 네. 관세가 안 나타났어요. 원래 생산자 물가는 그게 나타나야 돼. 음. 근데 안 나타났죠. 그것도 다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거 그냥 좀 이연되나 보다. 근데 지금 이미 두드려 맞은 데는 별로 없지 않아요? 관세를? 아니죠. 4월부터 관세 수입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4월, 5월에 관세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네, 미국이. 일단 10%는 기본 기본 때려 맞는 게 있고, 깔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이 때려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랑 이제 품목 관세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아 근데 네. 그게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뭘 수출하는 나라들이 지금 그걸 다 두드려 맞고 있는 거군요. 지금 이것을 일본의 자동차 업체를 감안해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의심 및 데이터가 확인이 된 거죠. 제가 맞다. 네. 이게 기업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예를 수 들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기가 별로 없는 거다, 네. 없는 품목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수입업자가 야 니네가 그 수입업자가 맞아라. 수출업자한테 그렇죠. 니네가 그거 흡수해 네. 우리는 관세 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도요타 같이 일본 자동차의 경우는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기 때문에 네. 그런 자동차는 왠지 네. 수출하는 도요타는 잘 팔리는데 네. 당신들이 그 저기 관세 내셔야죠라고 네.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잘 팔리는 도요타마저도 수출하는 도요타가 그 가격을 흡수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제 사실 말씀하시는 게 맞으려면 거의 명품만 가능합니다. 명품 정도만. 네, 명품만.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게 맞으려면 네. 수요가 무한대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수요가 무한대. 네. 경쟁이 없어야 돼. 네. 보통 명품이 그래요. 명품이. 근데 거의 대부분 아무리 차라고 하더라도 네네. 차라고 하더라도 그렇구나. 경쟁이 심하고 네. 수요가 미국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수요 둔화 네. 국면에 가고 있고 아까도 이제 고용을 제가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수요가 부진할 수밖에 없으니 여기서 착가격을 높게 받으면 네. 결국 힘들어지는 거는 제조업체나 네.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관세들을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부담하면 예. 미국에 디플레 올 것도 없네요. 그죠? 가격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그게 디플레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 게 디플레죠.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수출하는 나라들의 가격이 떨어진 거지 미국에 구매하는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 계약 환율 가격, 계약 통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미국에서 네. 수입 가격 자체가 떨어졌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사는 사람들은 더 싸게 사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전이랑 비슷하거나 예. 뭐 저는 더 싸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데이터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가격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디플레 쪽에 가까운 상황. 가까운 상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인간의 인문학적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저는 경제는 흐르는 물이다. 순환하고 흐르는 물. 경제는 흐르는 물이다. 물이 빠르게 흐르고 네. 잘 순환하면 네. 경제 성장이 오고 인플레가 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걸 중간에 돌을 던져버리거나 네. 뭐 관문을 설치해서 막았어. 그러면 물이 천천히 돌거나 고이겠죠. 네. 그게 경제예요. 대표적으로 관세가 그렇습니다. 중간에 큰 돌로 막아놓은 거죠. 관세라는 큰 돌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뭐 A 더해주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더해주면 B 그러면 C 이런 식으로 인과율적으로 잘못 생각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그동안 모든 분들이 냈던 거고 실제 지금 제가 뭐 데이터로 보여드리긴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네. 경제에 대한 근본이 뭐냐? 물이 잘 빠르게 순환하는 게 경제인데 그걸 중간에 관세나 규제나 법률로 막으면 당연히 물의 흐름이 느려지겠지. 이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디플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성장을 가져오죠. 근데 우리나라도 7, 80년대 엄청나게 관세 맞아요. 하면서 되게 중요한 지적을 또 하셨네. 그래요? 네. 역시 우리는 뭔가 통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네. 그거는 미국이 도와준 겁니다. 우리를? 네. 미국이 도와준 겁니다. 왜? 자기의 우방을 만들고 아. 전후 미국의 가장 최고의 수출품인 민주주의라는 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은 미국의 비호를 받아서 제조업을 육성해보자.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리카르도의 경쟁 우위로 접근만 하면 네. 한국 같은 나라는 그냥 맨날 경공업, 뭐 농업 이런 것만 해야 되거든요. 가발 팔고. 네, 그래야 되는데 네. 이제 사실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가가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낮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이제 해야 되고 제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유치하지 않습니까? 어린애처럼 유치하다, 네. 유치원처럼. 근데 이럴 때는 보호를 해야 얘가 성장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성장했는데도 그렇게 보호하면 큰일 나. 그럼 망해요. 그럴 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놀아라. 축구도 네, 하고 네, 배구도 네. 하고 그러면 얘가 또 더 성장을 한번 더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IMF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를 그래서 옛날에 그 보호무역을 지금도 많이 해요. 다른 나라들이. 네네. 근데 보호무역을 하는데 이게 좀 성장을 못한 이유가 계속 보호해.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남미 국가들이 그랬는데 처음에는 유치산업을 관세로 보호를 해요. 네. 그럼 성장을 이제 내부적으로 하겠죠. 내수 따먹으면서. 근데 그렇게 계속 가다가 계속 보호를 하게 되면 얘네들 기득권이 되고 보호만 받다 더 이상 성장 못해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네. 한국은 그 단계를 뛰어넘었죠. 네. 그럼 그 말씀대로라면 이제 미국에서도 본인들의 제조업과 공장을 이제 미국 내에서 네. 지키기 네. 위해서 네. 이 일을 하는 거라면 네. 지금 이제 또 다시 초기 단계잖아요. 제조업의 초기 단계. 네. 그럼 그게 그 보호를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경제 전체 성장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네네.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 성장을 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아니요. 보호무역 하면 무조건 성장 떨어져요.
그럼 왜 미국은 자기네들이 해가 가는 짓을 왜 하냐?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네. 그 우리는 미국이 하나로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세력들이 되게 이게 달라요. 네. 근데 그 다른 세력 중에 트럼프를 지지하고 관세를 지지하는 세력이 누구냐? 과거에 제조업으로 부흥했고 미국의 풍부한 중산층을 만들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네. 지금은 그렇지 않고 부가 편중돼 있고 중상층이 몰락하고 부가 상위층으로만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정치 세력화돼서 이제 너무 깨어 있는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신 분들 네.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들 이런 거 말고 이 민중들 과거에 잘 살았던 이 중산층들 근데 이분들의 베이스는 결국은 우리가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제조업 벨트였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쪽이 살아나려면 이제 살아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쪽에 살아나려면 정책적으로는 관세를 지지해야죠. 제조업을 육성하고 네. 공장을 가져오고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트럼프의 정책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트럼프는 이제 오늘도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이제 니네 다 두들겨 맞을 거야. 네. 뭐 이제 네. 경고했잖아요. 그렇죠. 요거대로 밀고 가요? 일단 근본적으로 밀고 가고요. 네. 다만 트럼프 같은 사람은 협상하기가 되게 쉬운 사람이에요. 네. 이걸 좀 다들 그래요? 잘못 생각하시는데 트럼프 같은 사람은 마지막에 반드시 물러나기 때문에 협상하기가 오히려 되게 쉬워요. 오히려 쉬운데 다만 이제 국가 대 국가로 맞붙다 보니까 협상하기가 이게 어렵지. 왜냐하면은 트럼프 같은 사람을 협상하는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자기가 뭔 얘기를 하든 뭔 얘기 하든 그냥 떠들어라. 중국이 그렇게 하거든요. 뭔 얘기를 하든 그냥 가만히 있고 얘가 뭐 10% 올리자? 그럼 나도 10% 올려. 그러니까 20% 올리자? 그럼 나도 20% 올려. 그렇게 하면 돼. 중국이 그렇게 했어. 근데 보통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여론이 막 있고 기자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러니까 이 협상단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죠.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가서 그렇게 하면 이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강세로 나가면 큰일 난다 이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쑥 끓이고 가서 결국은 불리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생각대로 협상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다만 막판에 낮춰주죠. 막판에 그게 전략입니다. 원래 중국도 트럼프 공약이 60%였어요 관세가. 근데 지금 대중 관세가 아마 55%가 뭐 그 언저리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낮춰주면 네. 기다린 나라들이 이익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낮춰준 게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네. 중국의 관세 60%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150%인가 불렀다가 60% 했잖아요. 네. 한 55% 했잖아요. 네.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한 뭐 15%를 했어. 네. 그럼 먼저 한 베트남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베트남도 깎아주나 그러면? 베트남에 대해서는 좀 예외가 있죠. 왜냐하면 베트남도 이제 기본적으로 매긴 게 있고 네. 그 베트남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베트남의 핵심은 그 돌려치기 수출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네. 예. 그게 40%예요. 그게 40%. 환적하는 거. 네, 그 환적에 대한 관세가 40%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이국분권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많이들 이제 베트남의 뭐 기본 관세가 얼마라고 해서 협상한 줄 아시는데 그건 별로 관련이 없고. 그 중국산 이게 원쿠션 들어오는 거 요거 막는 게 핵심이었다. 그게 핵심이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사실 관세보다 비관세 장벽이 훨씬 더 무서워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고 관세 숫자만 보시는데 비관세 장벽은요 아예 수입이 안 돼. 대표적으로 농산물이 그래요. 네네. 농산물 수입 그냥 관세라도 막고서 수입을 하면은 그래도 다행이잖아. 근데 농산물들은요 비관세 장벽으로 막혀버리면 수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베트남에 이게 많았어요. 비관세 장벽이. 네. 한국도 많아요. 우리도 많죠. 네. 근데 이게 뚫리면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뚫리면. 우리도 사과 수입이 안 되더라고 몰랐는데. 어이 말 조심하세요. 그 팩트잖아 이거. 팩트지만 조심하셔야지. 예. 그래요? 정치적으로 이런 거에 큰일 납니다. 우리 네. 해외에서, 소고기, 해외에서 사과,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생태계 교란 때문에 우리는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고무줄이야. 질병이라든지 완전 고무줄이야. 완전 그 고무줄. 농산물에 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우리가 바나나는 괜찮니? 바나나는 괜찮지. 우리나라 바나나 안 짓잖아요. 아니 그 바나나에서 뭐 벌레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또 이거 빨리 입 막아. 알겠습니다. 한마음 한 뜻으로 가야 돼 우리. 그래요. 그러시죠. 자, 여튼 그렇게 이제 비관세 장벽들을 이제 깨부시기 위한 미국의 노력 계속 될 거고 어떻게든 우리도 이제 협상에 나서서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온 거 아니에요? 고도죠. 네. 일본이 이제 협상이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걸 좀 보고서 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일본 되는 거 보고 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일본
그 협상 순서가 막 딱 정해지진 않아요. 지금 네. 동시에 그 수많은 나라들과 협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쉬운 데만 협상이 되는 건데 일본은 그래도 뉴스가 나오잖아요. 잘 안 되고 있다. 트럼프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나의 친구 아베는 옛날에 돌아가셨고 아베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일본이 자꾸 강하게 나오고 있다. 아 버릇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협상 안 된다는 얘기지. 아, 거기 협상 안 되고 있고. 일본이 원래 이제 미국말 제일 잘 듣기로 유명한데 제일 잘 듣기로. 네. 근데 좀 약간 일본도 좀 뭐가 많이 좀 상한 모양이에요, 기분이. 이제 아베가 돌아가신 게 컸죠. 왜냐면은 그 아베 그 파벌이 지금 다 몰락해 버렸거든요. 이제 자민당 내에서의 파가 다양한데 네. 그 아베파가 전통적으로 미국의 좀 우호적인 파벌이었고, 근데 지금 이제 이시바를 비롯해서 뭐 지금 고이즈미 아이들 분들도 그렇고 다 비아베파 이제 분들이죠. 이제 아베파는 이번에 정치 자금 관련된 스캔들 때문에 다들 몰락하셨고, 그 나머지 분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시바가 된 건데 이분들은 그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저자세로 가지는 않는 편입니다. 아, 또 우리 문 팀장님이랑 할 게 많은데 또 네. 시간은 부족하네요, 시간이. 시간을 왜 이렇게 야속하게 시간이 빨리 너무 갈까요? 부족할까요? 제가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자주 좀 오세요. 자주 가겠습니다. 한 달에 한 보니까 이런 저 질문들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핵심만 그래도 제가 쏙쏙 골라서 말씀드립니다. 아, 그런가요? 맞아요. 아, 핵심만. 핵심을 또 이렇게 잘 물어본 사람이 있었네요. 저랑 생각이 오늘 너무 핵심을 두 분이 잘 짚어주셔가지고 아유, 대단히 진행이 감사합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홍철 팀장님 조만간 다시 또 뵙기로 예.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